글쎄요. 아, 이거는 이거 그냥 7승에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저것도 3회가 돼. 이 타이밍에 엎드려 아니면 참회인데 도적이? 걱정하지 마. 다 박으면 그냥 68 뚫려버리네요.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 전설 2장. 전설 2장 대비 7승. 그것도 1승은 그냥 거저본 거거든. 도적 전문가. 눈 깜짝할 새 없애주지. 암살과 네루비안. 암살이랑 네루비안이면은 암살이 여기 있고 네루비안이 여기 있네요. 이거는 도적 기준이어서 그래요. 탁베이더 리스트가 나 좀만 자랑질 하면은 요 노란 카드들은 다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바뀌는 환영술사는 도적이어서 좋은 거죠. 43짜리.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게 뭐라고 해야지? 시스테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도적의 경우에만 요게 특급에 갑니다. 흑마법사도 특급에 가네요. 그냥 1코 2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느낌이 좋은 직업이 도적이랑 흑마법사인데 도적은 어빌도 하면 너무 사기여서 그렇고 흑마법사는 어차피 피 필요하고 일단 필드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흑마는 드로우는 어차피 언제든지 나중에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리스트에서 저 빙하정령은 최상급의 평가를 받는데 독칼은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일단 제가 남은 방송 기간 동안 리스트 홍보를 최대한 해야 돼. 지금 4일 남았거든요. 4일 이후에 이제 확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은 제가 판매를 내립니다. 저기 카드들은 해당 요게 리스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미리 사면은 4일밖에 못 쓰고 이거 버리는 거 아니, 그걸 못하러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지금 기본 카드들은 다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생 패치를 적용하는데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야생 간 애들은 지금 리스트에서 다 빠져 있으니까 이번 확장 카드들의 가치 측정은 못해도 그 운고로 카드들의 가치 측정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망한 손해라는 느낌은 제 생각에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 이제 리스트 나올 때 기준으로는 제가 그 요거 값까지 받기로 했거든요. 안 그러면 먼저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혜택이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요거를 구입하면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리스트 그거 구입하실 때 할인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평가 기준에 있어서 빙하의 정령이 일단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1코 이거 2일밖에 안 되고 그냥 화장 맞고 죽을 때도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근데 늑대인간 침투연 위에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러면은 카드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단 늑대인간이 좋은 이유는 어빌 맞고 안 죽어서 좋은 거죠. 1턴에 요걸로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 판의 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가령 주술사 같은 직업들도 영향이 커요. 주술사는 이제 트로그도 야생 가서 1코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데 늑대인간으로 시작한 판은 그리고 2턴에 이제 도끼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내는 하수를 끊어내고 나는 그 0.3짜리 그 멀록 출산하는 애 있죠. 그 토템을 내려놓는다든지 제가 걔 이름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늑대인간 요원이 첫 턴에 나오면 일단 굉장히 좋은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모든 카드들은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죠. 1코이다 보니까 공채가 결국 2일밖에 안 되면 후반 들어오시 이 카드는 안 좋습니다. 늑대인간 요원은 후반 들어오시는 당연히 전쟁 골렘이 훨씬 좋죠. 그게 이제 늑대인간의 리스크고 1턴에 항상 나온다는 기준이라면은 여기는 어떤 최상급 카드보다도 늑대인간이 더 좋아요. 문제는 1턴에 안 나오기 때문에 1턴에 안 나오는 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리 1턴에 안 나오면은 이것도 예, 공식이죠. 게임 공식인데 이런 카드들이 차라리 1턴에 안 나올 거라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게 이득이죠. 드로우 한 턴은 낭비하니까. 근데 또 얘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줘. 얘가 또 나온단 말이야. 눈치 없게. 그러면은 이제 그 판은 망하는데 그 리스크도 또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늑대인간이 양날의 검이구나. 내 대파워를 약하게 하고 아니 1턴 멀리건 몇 장이나 한다고 저게 안 들어올 때도 많은데 안 들어오면 죽어도 안 들어와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간종 시대 때 막 8판 이상 간종을 12승까지 한 8판에서 10판 사이를 첫 턴에 간종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드문 거고 그래서 얘는 한 중급 정도의 가치구나 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어 초보분들은. 근데 왜 리스트에서는 최상 픽순위를 최상급으로 평가하냐. 그 후반 드로우의 리스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초반 드로우의 이제 장점이 크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평가를 받은 거고 두 번째로 후반에 얘를 드로우한다고 내가 게임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미 유리할 수가 있고 그 판을 그러면 까짓 거 카드 한 장 떼도 그리고 얘보다 안 좋은 카드도 많거든요 후반에. 늑대인간 요원보다 안 좋은 카드도 많아요. 얘는 그나마 2점짜리 교환은 할 수 있고 역시 후반에 영웅 능력의 교환은 안 되죠. 그리고 은신이라는 게 후반 드로시에 요거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빌 1점 되는 직업이면 뭐 도발 없으면은 다음 턴에 3댐까지는 직접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로 타협을 봐서 뭐 센진이랑 늑대인간 나오면은 그래도 센진을 들겠다 해서 센진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거고 이제 빙하의 정령이 그럼 왜 늑대인간 위에 있냐. 제가 주구장창 방금 늑대인간의 평가법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요거랑 이제 관련이 돼서 그래요. 빙하 정령. 빙하 정령은 일단 공채가 같죠.
그다음에 정령값이 있으니까 뭐 조금의 더 이제 좋은 점은 있는 거예요. 뭐 빙하 정령 낸 다음에 뭐 그 후에 사원 해가지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구냐, 시종 깔리머스. 근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그건 얘 능력 자체가 늑대 인간의 은신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1코스트 하수니까 1턴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제일 먼저 1턴에 나왔을 때가 보통은 베스트니까. 근데 빙하 정령은 사실 능력이 약간 특수해가지고 1턴에 나오는 게 꼭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실전을 해보면은 멀리건에서 들고 가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럼 왜 이거를 들고 가냐? 상대 영웅을 얼릴 경우에 드루이드랑, 그러니까 도적 1점 되는 직업이 결국 드루이드, 도적, 그 다음에 법사, 그 다음에 그 성기사죠. 성기사는 1, 2를 내려놓은 다음에 박아야죠. 근데 드루이드랑 도적은 본체를 얼려버리면은 타이밍을 많이 뺏겨요. 얘가 얼리고, 그럼 상대는 보통 턴종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2코를 충원하면은 상대가 어빌로 얘를 잡아도 카드 한 장 값을 이득을 보지만은 필드를 나한테 뺏겨버려. 그럼 2코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스트레이트 사기치는 핸드여서 3코까지 막 테러닥스 충원하면은 거기서 그냥 게임 터지거든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 마법사의 경우, 어차피 마법사 더럽게 많잖아요. 내가 첫 턴에, 그러면 얘는 그냥 2일 마찬가지로 쓰인 건데, 누구랑 마찬가지냐? 부두교 으슬사나 멀록 약탈꾼 이런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쓰인 거죠. 마법사 상대로는. 근데 마법사가 동전 내서 화작을 뺀다면은 이제 동전을 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 턴에 마법사가 또 화작을 써야 된다면, 2코가 만약에 없다,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아주 손해는 안 봐요, 첫 턴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후반 드로우의 경우, 늑대인간 요원은 후반에 일단 되도록이면 드로우 안 됐으면 하죠. 근데 얘는 또 다른 게, 상대 그 고코스트 하수들을 한 번 묶을 수 있는 거, 그거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마법사 그거 어딨냐, 혹한의 물약, 이거는 0코스트에 한 번 올릴 수 있으니까 내가 10만화 다 써버리고 남는 만화로 상대 거 묶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칠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최하급이고 저거는 최상급이냐? 이 친구는 방금 말한 그 1턴의 교환 상으로 결국 늑대인간 요원보다 약간 손해예요, 첫 턴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늑대인간 요원이 많이 이득 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얘는 1턴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턴에 필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1턴이던 2턴이던 3턴이던 어느 때라든지 2일짜리를 아무튼 필드에 내면서 상대 거 하나 올리는 거야. 근데 얘는 필드의 영역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카드 한 장 값이죠.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덱에 얘는 딱히 있을 필요가 없더라. 그 얘도 좋게 쓰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건 대부분 발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약 발견한다든지, 뭐 고서에서 남는 걸로 그냥 받았다든지. 고서는 어차피 3장 받은 건데 0코스트로 그냥 하나 올릴 수 있으면 좋은 상황 많죠. 그런 상황에서 얘를 쓰는 거지, 얘를 내 덱에 넣어버리면은 드로우를 하는 순간순간이 드로우 낭비가 되어버려서 결국 내 덱에 있는 거 자체가 손해인 카드들이 최하급이거든요. 내 덱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카드들. 그래서 최하급에 있는 거고, 빙하정령은 결국 초반에 늑대인간 요원보다 조금 아쉬운 능력이지만 후반에 그 위력이 늑대인간 요원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중후반 드로우 리스크가 적은 카드다 라는 평가하에 최상급으로 간 겁니다. 이건 도적이니까 혼합물 전문가가 원래는 여기 있거든요. 얘가 반딧불 정령이죠. 그러니까 1코스트 카드들은 대부분의 양날의 검이에요. 대부분의 양날의 검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늑대인간 요원 1턴에 잡히는 거 외에는 얘가 필요가 없어. 2턴부터는 하다못해 업을 쓰는 경우도 있고,
1턴에 그 잡히는 그거 노리는 걸로 집는 거는 집자니 후반 들어오실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 하지만 그런데도 좋은 1코스트들이 있다. 왜냐? 반딧불 정령이나 호남물 전문가는 역시 후반 들어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첫 턴에 그 위력이 너무나도 커. 첫 턴에 혜택을 주는 게 얘 정도만 해도 엄청 좋은 거여서 그래서 얘는 최상급의 꼬링을 한 건데 얘네들은 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그 심지어 호남물 전문가는 후반 드로시에 이거 차이로 내 영웅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죠. 오히려 트롤짓 할 때도 있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얘는 가치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반딧불 정령은 이제 정령 콤보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1, 2짜리를 두 개를 낸다는 게 요거 자체로 카드 한 장 값인데 그러면은 결국 2코스트에 240채가 되는 거거든요. 합치면 240채죠. 거기다가 1댐 뭐 어빌 1댐 주는 거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정령 콤보나 아니면은 뭐 핸드에 짊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울상 뺄 때나 뭐 많죠. 뭐 변이 물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범용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못해 이거 핸드에 하나 있고 여기다가 아르거스 낼 때 1코스트 남아서 같이 내줘가지고 2, 3 도발 하나 얻는 것 차이로 승패를 그 차이로 승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카드들은 역시 이제 후반에 리스크가 있지만은 후반 드로우에 초반 드로우 시에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주더라 해서 평가가 좋은 거고, 근데 얘네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얘네들보다 큰 거 같더라 라고 탁베이더는 그러니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순위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에서 신경을 제가 많이 썼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빙하정령은 1코가 몇 장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할 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아쉬운 게 독할은 하급에 있죠. 사실 독할을 언젠가는 내가 중급에 올릴 수도 있을 듯 하면서도 중급으로 못 갔어요. 독할이 일단 중급이냐 하급이냐는 어차피, 그러니까 중급 하단에 있는 카드는 하급 상단에 있는 카드는 거의 거기서 거기죠 어차피 등급별로. 그러니까 이게 중급이냐 하급이냐 뭐 그거를 뭐 따져서 뭐 하할못이니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나보다 독할을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편의상으로 등급을 나눈 거고, 독할이 투기장에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야.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독할은 투기장의 특성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좋을 수가 없냐? 자, 2코 1댐 1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좋아요 사실. 왜냐면은 죽고 같은 경우에 직업이 다르지만은 1코 1댐 영웅 타격 안되고 이걸로 끝내야지만 들어오한다. 근데 최상급에 있어. 그러면은 아니 더구나 들어오는 흑마가 더 쉽죠. 도적보다 흑마가 들어가기 쉽죠. 도적은 흑마는 어빌이 들어오니까. 근데 독할이 여기 있어. 이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흑마의 영웅 능력을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흑마는 영능으로도 카드 뽑는데 이거 뭐 굳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죽고는 어차피 내가 흑마를 안 골랐으니까 넘어가고, 도적의 카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독할이 다른 직업이었으면 가치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어요. 도적은 2턴에 어비를 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 카드는 그 도적밖에 못 쓰죠. 아니 네. 다른 직업들도 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사기치면은 쓰는 카드 조금 있는데, 그 어차피 요거는 픽을 어떤 카드를 먼저 픽하냐 기준으로 리스트를 제가 만들죠. 이 카드들이 얼만큼 투기장에서 좋은 카드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픽을 할 때 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픽을 하냐, 어느 정도 얘가 그 픽 순위가 높냐, 그거를 보편적으로 보는 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독할은 그러니까 픽을 할 필요는 딱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턴 기준으로 가령 7턴 기준으로 독할보다 전쟁 골렘이 좋습니다. 7턴 기준으로. 그러니까 2코스트라고 해서 꼭 초반에 쓰는 카드는 아니죠. 혼절시키기 같지. 혼절시키기는 후반에 쓸 때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법사 신비한 지능도 3코스트지만 3턴에 쓰면 망하죠. 이거 후반에 쓰는 카드죠. 그러니까 독할이 2코스트인데 능력이 아쉽다. 2코스트에 비례 하기에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그냥 후반에 쓰면은 1대 뭐 아무데나 더하고 그냥 카드 돌려봤는데 그런 걸로 애초에 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핸들 마를 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위력이 너무 약해요. 마법사는 2장을 뽑죠. 마법사 신비한지는 후반에 쓸 때 2장을 뽑고, 뭐 생각 훔치기도 조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혼절시키기, 요거는 드로우를 못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카드 2장 이상 뺄 수 있고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이걸로 킬각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반에 쓰는 이 코스트, 후반에 쓰는 저 코스트의 경우에도 후반에 쓴다는 거는 그만큼 위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야. 초반에는 어차피 1코, 2코, 3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위력 강한 애가 기껏해야 테러닥스랑 뭐 잼멍을 그 정도인데, 후반에는 뭐 전쟁 골렘, 뭐 데스윙, 늪지 기괴물 그런 애들이 노는 곳이 후반이기 때문에 후반에는 후반에 쓰기에 좋은 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력이 막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할은 도적의 어빌에 비해서 후반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도적 어빌보단 좋죠. 후반에 도적의 어빌로 1댐 넣었다가 명치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도발에 막혀버리면 1댐 못 주는데 독할은 도발 뚜니까 뭐 1피 남은 거 못 주겠대 독할로 끊어줄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후반에는 마나가 남으니까 어빌에다가 독할 더해서 4코스트로 2댐으로 교환하고 1드로까지 보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독할이 어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무튼간에 2코스트 1댐이라는 거는 어빌과 비슷한 교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거지, 뭐 명치 피해 등에 의해서 비슷한 교환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빌이랑 합쳐서 2댐이면은 독할이 나름의 이득을 본 게 오히려 있는 거지, 1댐 자체로는 얘를 드로우하는 한 턴을 썼습니다. 풋내기랑 똑같아. 풋내기랑 똑같은데 풋내기는 저 1, 2를 내가 원하는 곳에 교환을 못 쓰기 때문에 독할보단 평가가 훨씬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둘 다 학급에 있죠. 얘를 독할로 드로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장 싸움이에요. 한장 싸움은 독할로 드로우를 해가지고 썩은 가시 식인 꽃을 뽑았어요. 그러면 연계가 되죠. 그러면은 독할이 좋게 쓰인 거야. 근데 독할로 드로우를 해서 암살을 뽑았어. 아니면은 뭐 맹독이나 그림자 일격, 그 차이로 내가 게임을 이겼어요. 그럼 야 독할이 캐리했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독할이 내 덱에 없었으면은 그 아래에 있었던 게 뭐야, 암살이라고 쳐봐요. 그럼 암살 때문에 이긴 거지, 그 판은 독할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얘도 드로우 한 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 카드들은 2장을 뽑으면은 2장 이상을 뽑으면은 드로우 카드들로 인해서 뭔가 큰 변수가 생긴 거지, 한 장을 뽑는 애들은 돌려받는 거고, 대신 그 한 장을 뽑으면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애, 그런 애들이 사기죠. 과거에 하늘빛비룡 440채 필드에 충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 공격력 플러스 되고 거기에 1드로까지 돌려받아. 그런 게 좋은 거지, 독할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카드를 내가 드로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 2턴 기준으로도 1댐 필요한 경우 많습니다. 요즘 뭐 토큰류도 많고 기사 어차피 많으니까 신병 하나 독할로 끊으면은 필드도 제로 되고 1드로도 보고 뭐 일석이조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2턴에 독할을 쓰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플레이인데, 2턴에 투기장에서 독할을 쓰는 거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플레이입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따라서 독칼은 멀리건에 들고 가시면 안 돼요.